여기 파일에 열기 오시고요. 167페이지 위에 보시면 예제 파일 영화라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에서 어디로 오세요? 열기. 그 다음에 찾아보기 오셔서 우리 바탕화면에 그거 있죠? 컴퓨터 기본. 네, 기본 오시고 엑셀 2016 오시고 그 다음에 9장에 영화 열어주세요. 영화요? 네, 영화. 그래서 영화 여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교재 167페이지 보시면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되게 우리가 봤을 때 어려운 말 같은데 그냥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도 우리 보면은 회원가입 같은 거 하죠. 그럼 회원가입 하면은 이름하고 성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런 거 다 관리하잖아요. 예,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우리 맨날 회원가입할 때 동의합니다 눌러요, 안 눌러요? 누르죠. 그러면 그 동의합니다 중에 정보 제공 동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동의합니다 하실 때 이걸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거든요. 예. 선택에 동의하시면 내 정보 가지고 광고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회원가입하실 때 필수는 안 하면 회원가입이 안 되니까 그건 무조건 해야 되고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예. 그럼 뭐 대부분 이제 광고 문자 보낸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동의하시면은 그날부터 이제 수시로 내 메일이나 내 핸드폰에 뭐가 울려요? 예, 뭔가가 왔다라고 울립니다. 예. 근데 그게 다 우리가 동의해서 그런 거지. 예. 근데 이제 나쁜 놈들은 그거를 뭐해 먹어요? 팔아먹죠. 그래서 우리 정보들 다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근데 제일 슬픈 얘기는 이거 제가 항상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제일 슬픈 건 뭐냐면 우리 정보가 200원이에요. 얼마라고요? 무려 200원입니다. 싸게 팔릴 때는 100원에도 팔려요.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200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대출을 받았거나 이런 정보가 들어가면 5,000원짜리로 바뀐대요. 왜 그러냐면 대출 받은 사람은 대출 받을 확률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정보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200원에서 5,000원, 만 원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 전화 받자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 전화는 안 오는 게 낫습니다. 누가 돈 많아요 하고 전화 끊잖아. 아니요, 저 아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아우, 돈 필요했다고. 한 1,000원만 넣어달라. 그러면 거기 상담사가 쌍욕하고 끊는데요. 근데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욕 안 먹을 단위로 부르니까 그냥 끊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부르면 상대방이 예, 욕하고 끊는데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네, 제일 처음에 보실 게 정렬 먼저 볼 거예요. 뭐요? 네, 정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름차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요? 내림차순. 네. 그래서 여기 169페이지 위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오름차순은 뭐예요? 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림차순은요?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는 올라가니까 오름차순, 19, 8, 7, 6은 내려오니까 내림차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일단 정렬을 하실 건데 정렬은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 제목으로 와주세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할게요. 옛날에는 이걸 범위 지정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범위 지정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이거 작성하실 때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꼭 띄워야 돼요. 한 줄. 여기 일부러 띄운 거예요. 이거 왜 띄워야 되냐면 이거 안 띄우면요 여기까지 다 잡아버려요. 범위 지정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만드실 때 여기 위에가 대부분 제목이잖아요. 제목하고 몇 줄은 띄세요? 네, 한 줄 정도는 띄세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이거를 다 범위 지정을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여기 눌러주시면 프로그램이 범위 지정을 자동으로 해요. 그 대신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여기 사이에 띄어져 있으면 안 돼요.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띄어져 있으면 띄어져 있는 100가지만 범위 지정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는 제목하고 꼭 한 줄 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다 데이터 넣으실 때는 떨어져 있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지켜주시면은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만드실 때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되냐면 되도록이면 이 엑셀로 문서 만드실 때는 요 위에가 항목인 게 좋아요. 만약에 얘를 거꾸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대충 정확하게 어떤 함수인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일부 안 되는 함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에다가 함수를 걸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서 얘를 반대로 돌려서 만들어 버리면은 간혹 가다가 안 되는 함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습하다가 우연치 않게 찾았어요. 막 연습하는데 뭔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뒤져봤더니 이게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안 되는 함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만드시는 게 제일 좋고 제목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데이터 누르세요. 데이터. 그러면 여기 정렬 있죠? 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정렬할 게 두 개 이상일 때. 그리고 하나만 정렬하실 때는 요걸로 쓰세요. 여기 옆에. 기억에서 히읗 있습니다. 네, 여기 무슨 차순이라고요? 네, 거기 올려놓으면 뜨긴 하는데 낮은 거부터 높은 걸로 올라가면 무슨 차순이요? 오름 차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누르시냐면 요거 오름 차순 누르세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네. 나오죠. 네. 그래서 정렬이라는 게 뭐 별거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어디로 오시냐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볼게요. 여기 순번에 오셔서 다시 오름차순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시 1, 2, 3, 4, 5가 돼요. 그러니까 왜 1, 2, 3, 4, 5가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오름차순이라는 게 숫자 낮은 것부터 뭐요? 높은 거. 그럼 만약에 거꾸로 50부터 보고 싶어. 그때는 무슨 차순이요? 내림차순. 네. 그래서 내림차순 누르면 이렇게 50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이제 나중에 은근 헷갈려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오름차순 그러면 1, 2, 3, 4, 5 내림차순 그러면 19, 8, 7, 6 이렇게 기억이 나면 다행인데 간혹가다 기억 안 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뭐 하실 거냐면 조건을 2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하나일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순번대로 내림차순 할 거야. 그러면 순번 와서 누르시면 되고 제목대로 오름차순 할 거야. 그러면 어디로 오세요? 제목으로.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떨 수도 있냐면 나는 연도별로 나열할 거야.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연도가 똑같아. 그러면 나는 상영시간이 낮은 거 먼저 나오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겹칠 때에는 겹치는 거 대비해서 조건을 하나 더 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겹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럴 때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정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짜리는 여기, 2개 이상은 여기.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뭐 눌러주세요? 순번 눌러서. 아니요.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네.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어디에서든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요 안에서만 누르시면 돼요. 어디 눌러든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다 범위 지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범위 지정을 얘가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 체크되어 계세요? 네.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얘가 빠져요. 지금 여기 범위 지정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죠. 만약에 얘를 포함해서 정렬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요거 체크 푸세요. 연습이니까 체크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얘기가 뭐냐면 요 머리글을 남긴 채로 정렬을 할 거냐 얘까지 같이 넣고 정렬할 거냐 그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하죠? 그러니까 체크 다시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솔직히 별거 아니긴 한데 이거 눌렀냐 안 눌렀냐에 따라서 결과값도 어떻게 돼요? 다르게 나와요. 근데 얘도 같이 돌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기 교재 169페이지 위에 보세요. 거기 169페이지 위에 보시면 연도는 무슨 차순 할 거래요? 연도는 내림차순 할 거래요. 무슨 차순이요? 내림차순. 투표도 무슨 차순이요? 내림차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연도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투표를 많이 받은 걸 위에다 놓겠다. 그 뜻이에요. 왜냐면 내림차순은 높은 게 위로 오는 거예요. 낮은 거는요 밑으로.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연도 무슨 차순이요? 내림차순. 그러면 가장 최근 연도가 위에. 왜냐면 높은 게 위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라고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대빵 쉬워요. 여기 순번 누르세요. 순번 누르시고 거기를 뭘로 바꾸세요? 연도로 바꾸세요. 뭘로 바꾸세요? 연도. 그 다음에 무슨 차순? 내림차순. 그러면 첫 번째 거 끝.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려면은 이 정렬을 할 때에는 일단 내가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 여기에 있는 순번대로 볼 거냐 아니면 연도별로 볼 거냐 이거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추가해야 되죠. 두 번째 기준 잡아야 되죠. 여기 무슨 추가예요? 기준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준은 몇 개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 추가 눌러. 기준이 뭐였죠? 네, 투표가 뭐요? 네, 내림차순. 이렇게 해주시면은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연도별로 정렬을 먼저 쭉 하고 그 다음에 연도가 똑같을 때에는 투표별로 또 정렬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뭘 먼저 정렬할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투표를 먼저 정렬을 시키면 투표가 요 위에 와 있으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표로 먼저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투표가 똑같을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연도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값은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기억 니은 순으로 할 거냐 키 순서대로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내 번호가 어떻게 되죠? 달라지죠. 그리고 번호에 따라서 뭐 받는 순서도 달라지죠. 저는 지읒이라 맨날 뒷번호였어요. 어렸을 때. 뭐 뒷번호라 뭐 줄 때 꼭 늦게 주시더라고요. 나는 1번이었는데. 저는 그 뭐냐 혹시라. 간혹가다 우유도 못 받은 적 있었어요. 잘못 갖고 와갖고 우유가 모자르면 뒷번호니까 내 배당까지 안 온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우유 주는 데 가갖고 다시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최근에 게 가장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렬되는 거예요. 얘는 하나니까 그냥 끝이죠. 근데 94는 몇 개죠? 2개예요. 그럼 이렇게 똑같을 때에 뭐가 높은 거예요? 투표 시간이 높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 그대로 뭐라 그래요? 정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게 170페이지예요. 몇 페이지요? 170페이지. 그래서 정렬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요? 쉬우니까. 그렇죠.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이거 하는데 너무 쉬워. 그러면 안 나와요. 얘 안 나왔으면 좋겠어. 무조건 나와요. 라고 생각하시면 시험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머피 법칙처럼 요거 나오면 합격할 것 같아. 그러면 잘 안 내요. 원래 그래요. 시험이. 근데 정렬은 거의 시험 문제 아닙니다. 너무 단순해서. 그 다음에 요번에 할 거는 171페이지 잠깐 보세요. 요번에 할 거는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오름차순 아니면 내림차순. 근데 우리가 정렬하다 보면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이 아니라 내가 순서를 만들고 싶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하는 게 거기 171페이지 위에 있는 거예요. 사용자 뭐요? 지정. 그래서 내가 순서를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그 순서대로 정렬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또 요거 눌러주세요. 요거 정렬.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딜 누르든 상관없거든요. 근데 여기 바깥에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떠요. 범위가 없다고. 그래서 꼭 여기 안에 어딜 누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앞에 보세요.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정렬 누르라고 해서 저희 지금 정렬 눌렀고요. 얘 지울 거예요. 연도 지울 거예요. 뭐 지울 거라고요? 연도. 그래서 연도를 지우시는 방법은 그냥 여기 위에 보시면 무슨 삭제? 기준. 그거 누르면 지워져요. 지우는 건 항상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 삭제 눌러주시면 지워지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투표라고 되어 있는 걸 분류로 바꿔주세요.
뭘로 바꿔주세요? 분류로. 분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전쟁, 드라마, 코미디에서 쭉 나와 있죠? 예, 요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해볼 거예요. 원하는 순서대로 하시는 방법은 여기 옆에 내림차순 있어요. 무슨 차순 있어요? 내림. 요걸 눌러서 사용자로 바꿔주세요. 사용자가 누구죠? 나. 예, 납니다. 내가 사용자예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은 말 그대로 내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떠요. 요 옆에다가 치면 돼요. 순서를. 그래서 순서는 거기 172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SF부터 드라마까지 있습니다. 밑에 있어요. 아래쪽에. 네. 그래서 SF 모험 액션이라고 있으세요. 그거 쭉 치세요.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탄하면 안 돼요. 등록해 보십시오. 하셨으면은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어디 가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SF 모험 액션에서 순서대로 들어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떠야 돼요. SF 모험 액션에서 저희가 넣은 게 요 옆에 뜨셔야 돼요. 그러면 요 순서대로 뭐 되는 거예요? 정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확인. SF 모험 액션 범죄 뮤지컬 코미디 멜로 드라마 이런 순서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 높은 거하고 낮은 거하고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그렇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쓰기가 좀 더 어때요? 편해요. 그리고 연습이니까 요 옆에다 모험 쳐보세요. 모험. 옆에다가 모험 쳐보세요. 뭐 입력하시라고요? 모험.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 핸들로 내리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떠요. 저희가 아까 넣은 순서. 그러니까 정렬만 되는 게 아니라 채우기 핸들도 됩니다. 그 대신 아까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필터 해볼 거예요. 뭐 해볼 거예요? 필터. 필터가 뭐 하는 거죠? 네,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가 말 그대로 걸러내는 건데, 이 필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네. 또 자동 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라고 있어요. 무슨 필터요? 고급 필터.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필터랑 고급 필터. 시험은 고급 필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고급이 더 어려워요. 그놈이 또 AND하고 OR 나와요. 네. 아주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죠? 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 죄송한데 여기 순번 눌러서 오름차순 그 오름차순이야. 오름차순 해주세요. 여기 순번 눌러서 오름차순. 아니면 그냥 요걸로 할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동 필터 시트 있어요. 뭐 있어요? 자동 필터 눌러주세요.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 분류에 로마의 휴일 옆에 멜로 눌러주세요. 솔직히 여기 안 눌러도 되는데 일단 교재에서 누르라고 하니까 누를게요. 솔직히 다른 데 눌러도 돼요. 예. 누르는 거는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면은요.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 위에 보시면 깔때기 모양의 필터라고 있어요. 데이터 가시면. 여기 데이터 가시면은 여기 깔때기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 누르면 자동 필터 자동으로 걸려요. 여기 필터예요. 네. 그래서 필터는 걸렸고 그 다음에 분류로 오세요. 여기 분류. 네, 분류 앞에 보면은 네, 필터 목록 단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필터라 그래서 똑같은 글씨 나 이 글씨 있는 거 찾고 싶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것도 가능해요. 텍스트 필터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내가 필요한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모두 선택 눌러서 해제시켜 주세요. 그러면 체크가 다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뮤지컬만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나는 뮤지컬만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뭐만 체크되어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뮤지컬만 떠요.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만 걸러서 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필터. 그러니까 요거 할 줄 알면 좋은 게 뭐냐면 데이터가 되게 많아. 거기에서 내가 A만 보고 싶어. A 내용만. 그러면 A 선택하시면 뭐만 뜨는 거예요? A만. 그래서 오히려 정렬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는 정렬보다는 필터가 더 활용도는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관련된 것만 봐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하나씩 다 찾는 거예요. 이거 찾는 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있으면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보고 얘네만 뭐 하면 되죠? 프린트하면 되겠죠. 그렇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터가 걸리면 얘만 이렇게 깔때기가 떠요. 그러면 깔때기가 뜨면 여기에서 필터를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깔때기 모양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분류가 깔때기니까 이거를 딱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아, 분류해서 필터 걸었구나. 네. 왜냐면 이런 것도 볼 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간혹 가다가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필터 걸어놓고 이거 그대로 저장해서 보냈어요. 네. 근데 상대방이 필터가 뭔지 몰라.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제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해제는 대빵 쉬워요. 여기 필터 눌러보세요. 분류에 있는 필터. 그러면 요 밑에 해제라고 있어요. 필터 해제. 네, 보이세요? 네, 그거 누르면 원상복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나오게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킬 수도 있어요? 해제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남겨놓고 다 숨기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에. 요거를 이걸 많이 그러니까 프린트를 하게 되면 필터 뭐라고 해야 되지? 요 그림은 안 뜬 채로 그것만 복사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옵션에서 잡아주시면 돼요. 프린트 할 때 거기 프린트 옵션에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프린트하면 요거 다 나와요. 네. 그거는 이제 옵션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어디 있더라? 여기였나? 어쨌든 한 군데 들어가면 그거 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잡아주시면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잠깐 와보시겠어요? 이거 아마 될 건데 여기 파일 눌러보세요. 혹시 안 될 때 그럴 때는 여기 인쇄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밑에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거예요. 여기 파일에서 인쇄해서 무슨 설정이요? 페이지 설정 가시면 여기 마지막에 시트라고 있어요. 아닌데 여기가 아니구나. 잠시만요. 그거 돼 있는 대로 떠요. 네.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잠시만요. 여기 불려 오셔서 죄송한데 다시 뮤지컬만 체크해 주세요. 다시 뭐만 체크하시라고요? 뮤지컬만. 그래서 뮤지컬만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프린트 하기 전에 꼭 파일에 인쇄로 오세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네, 여기 뮤지컬만 떠요? 안 떠요? 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프린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네. 이 엑셀은 프린트 하실 때 꼭 여기 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로 오세요. 페이지 설정. 그러니까 지금 오는 거는 확인을 했어. 그러면은 세로보다는 뭘로 뽑는 게 좋죠? 가로로. 그래서 가로 하시고 또 확인을 누르고 여길 또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래도 다 안 나오죠? 맞죠? 왜냐면 우리 지금 제 걸로 보여드릴게요. 요거 3개가 안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은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여기 또 들어오세요. 페이지 설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확대 축소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축소해야 될까요? 확대해야 될까요? 축소해야죠. 지금 잘렸으니까. 그때는 요거 퍼센트를 내린 다음에 확인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게 다 나오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아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여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공간 있는 걸 뭐예요? 좁혀요. 방법은 크게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들어가서 여기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가셔서 다시 퍼센트를 뭐예요? 줄여요. 언제까지요? 나올 때까지. 뽑았을 때 진짜 까맣게 조그맣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옆으로 길게 만드는 거는 또 프린트 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는 최악입니다. 아니면 요 밑에 자동 맞춤이라고 있거든요. 예, 요거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한 페이지로 맞춰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에 다 들어오게끔. 그 대신 저 자동 맞춤의 단점은요, 이게 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그냥 저거 자동 맞춤 하시면 무조건 몇 페이지만 맞추는 거예요. 한 페이지만. 네. 그래서 제가 뭐를 하는 거냐면 확대 축소를 지가 혼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다 보면은 찾는 것도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컴퓨터한테 야 네가 몇 페이지로 맞춰봐? 한 페이지로 맞춰봐. 네,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솔직히 좋진 않아요. 엑셀 자체가.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요거 이제 나오시고 요거 해제 좀 시켜주세요. 뭐 시키세요? 네, 여기 모드 선택으로 다시 바꿔. 여기 위에 해제 있죠? 네, 해제해 주시고. 모두 선택을 해도 되긴 하네요. 네, 상관없어요. 네. 네, 왜냐면 어차피 모드 선택이나 해제나 결과값은 뭐 하니까요? 네, 똑같으니까. 잠시만요. 오랜만에 하니까 위치가 헷갈려서 맞구나. 요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은 우리가 프린트 할 때 이게 여러 장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때 얘를 반복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프린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게 여러 장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기왕이면은 위쪽에 요게 나오는 게 좋아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나오는 게 좋죠. 예, 이거 안 누르면은 여기에 뭐 제목 요런 것들은 뜨는데 이게 없으니까 내가 뭔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넣는 거 설명드릴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 있어요. 페이지 무슨 아웃이야? 레이아웃. 네, 거기에 보시면 인쇄 제목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반복할 행이라고 있어요. 요거 보이세요? 네. 네, 요걸 선택해 주시면 프린트 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칸으로 하실 거면 그때 반복할 열. 지금처럼 줄로 할 때는 뭐요? 반복할 행. 여기 누르세요. 반복할 행. 그래서 여기 옆에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반복할 거죠. 몇 번이요? 3번. 네. 그러면 이렇게 3번이 잡혀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거예요. 페이지 레이아웃, 인쇄 제목 오셔서 행 반복할 거면 여기 클릭하시고 행 클릭. 그 다음에 열 반복할 거면 여기 클릭하시고 내가 필요한 열 클릭하시면 거기가 계속 어떻게 돼요?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보세요. 근데 이거 왜 할 줄 알아야 되냐면 프린트 할 때 이거 반복적으로 넣어야 될 때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파일에 인쇄 와보세요. 그럼 지금은 이제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제 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확대 축소 다시 와보세요. 그래서 여기를 죄송한데 80%로 해보세요. 몇 프로로 해보세요? 80%.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요 스크롤바 있거든요. 얘 내려주시면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도 요게 떠요. 순번 제목 이게. 요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래서 그거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프린트 할 때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기능은 실무에서는 많이 씁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자격증반 가면 이런 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저희가 여유가 좀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설명드릴 시간이 좀 있는데 자격증반 가면은 일단 자격증을 따야 되다 보니까 이런 설명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격증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도 나가야 되잖아요. 해야 될 건 많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고 그래서 항상 문제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저도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 최악의 분을 한 번 정도 만나지 않을까. 아마 저는 성격상 싸울 거예요. 한 1년에 한 명씩 있다니까요. 저는 만나보지 못했는데 나 못하면 너네들도 못해야 돼. 요런 마인드. 제가 어느 정도면 이해를 해주겠는데 프린트 줘도 안 된대잖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대요. 그래서 이게 사람 상대하는 직업은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그 얘기도 하거든요. 아마 여기에서 이제 사람 상대하는 직업들을 대부분 하실 건데 앞으로 웬만하면 사람 상대하는 직업은 자제하시라고. 왜냐면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100명 중에 한 명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명 때문에 일구만둬요. 맞죠? 네. 이게 여러 명이 상처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명이 상처 주면 그게 오래가요. 뭐 주변에서 뭐 99명이 우리들을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한 명 때문에 맴이 아프거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99명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버티는 거긴 한데 그 한 명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순서는 여기 위에 인쇄 제목이에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아셔야 돼요. 뭐도 알아야 되냐면 나는 만약에 여기만 프린트하고 싶어. 10번까지만. 요렇게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범위 지정하세요. 아니요? 10번까지만. 그 다음에 감독까지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를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뭐라고 있죠? 인쇄 영역이라고 있어요. 요건 기본이에요. 엑셀 하실 때. 그래서 인쇄 영역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인쇄 영역 설정을 누르시면 프린트를 하면 여기만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딴 데는 프린트 안 돼요. 요것도 프린트 할 때는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해제하고 싶으시면 다시 들어가시면 밑에 해제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 중에서 요게 더 많이 쓰입니다. 요거는 양 많을 때 쓰이는 거고 요거는 내가 만들어 놓고 나는 여기까지만 프린트 할 거야 라고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범위 지정하시고 인쇄 영역 가서 인쇄 영역 설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꼭 이거 확인하세요. 여기 파일에 여기 인쇄 가서 여기 가서 꼭 보세요. 지금 봤더니 내가 딱 범위 지정한 것만 뭐하죠? 뜨죠. 그래서 엑셀은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인쇄 미리 보기 보고 인쇄 누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엉뚱한데 잘리고 막 한 장 나와야 되는데 막 3장 나오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면 엑셀 자체가 프린트에는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특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만들기가 어려운가 봐요. 이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는데 프로그래머들이 못 만드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 보면 이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요거 인쇄 영역 해제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선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안 뜹니다. 인쇄 갔다 오시면 이렇게 점선이 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씨가 여기 쓰면 2장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엑셀만 이래요. 그래서 엑셀은 이게 한 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글은 한 바닥이 한 장, 2장이란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이런 개념이 있는데 얘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프린트할 때마다 설정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하시면 종이를 좀 많이 버릴 겁니다.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정신없이 막 만들고 프린트를 딱 누르는 순간 이제 프린트 나온 거 보러 가잖아요. 그럼 막 잘려 있고 필요한 건 안 나와 있고 막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초반에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데 교육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그렇죠 가서 해봐야 알아요. 그리고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잠깐 와보실래요? 여기로 와보세요. 인쇄. 그래서 파일에서 인쇄 누르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페이지 설정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보시면 시트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요 화면이 나오는데 아까 거기가 아니면 이게 클릭이 안 돼요. 여기 와서는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설정을 아까 거기 인쇄 제목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위치를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있네 그래갖고 넣고 싶은데 눌러지질 않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안 눌러지기 때문에 아까 그 위치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176페이지